45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한자 서체의 통시적 변천 2-2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대전 주감선생 상나라의 갑골문에 이어서 어떤 문자가 발생하였나요? 한돌자 예, 대전이라고 합니다. 상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갑골문은 대변혁을 겪었다고 봅니다. 대전은 고전의 서체의 하나로 고문이라고 하며 주나라와 춘추 전국 시대의 문자입니다. 대전은 바로 주문입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에 주문에 기초하여 만든 소전에 대한 상대되는 명칭입니다. 주감선생 대전은 누가 만들었나요? 한돌자 예, 대전 곧 주문은 주나라의 선왕 때에 태사인 주라는 사람이 아동들의 글자 공부를 위해 제정하였다고 전해집니다. 대전은 태사인 주가 만든 글자이므로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통용 한자의 표준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감선생 대전에 여러가지 다른 명칭이 있지요. 한돌자 그렇지요. 대전은 여러가지 쇠붙이, 쇠금이나 비석, 돌석에 새겼으므로 금성문 또는 금문이라고 합니다. 은주시대의 청동기인 종이나 청동기인 소정 위에 주조하거나 새겨진 명문이므로 종정문 또는 종정을 길금이라고 하므로 길금문이라고 또 합니다. 시대적으로 예전의 서체이므로 고문이라고 합니다. 주감선생 대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돌자 대전은 주로 글자를 칼로 죽간이나 목간에 새겼으므로 글자의 끝이 뾰족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중국 천지에서 넓은 지역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글자체가 매우 다양합니다. 글자의 모양은 곡선의 선분이 추가되며 반추상적인 문자입니다. 주대 근문의 내용은 제사, 사명, 정벌, 계약 등에 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이르면 글자체는 점차 소전에 근접하고 명문 방법도 주조에서 조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감선생 대전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을까요? 한돌자 그렇지요. 당시 전국 지름 가운데 서쪽에 위치한 진나라는 서주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문자의 자체 역시 일맥상통하는 대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동쪽에 위치한 육국은 이른바 육국고문이라는 간략하고 변화가 심한 자체를 사용하였습니다. 전국시대는 지역과 국가의 분열로 어문 정책 또한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서토의 대전과 동토의 고문이라는 서로 일치하지 않은 자체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육국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자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시대는 한자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고문에 각서간 문자가 대전이라고 하나 석고문은 오히려 소전에 가깝고 고문은 공자의 옛집 벽에서 발견된 고문경서 즉 공자벽중서와 육국의 옛 땅에서 발굴된 죽간, 백서, 동의, 화폐, 도장 등을 통해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감선생
대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문헌이 있나요? 한돌자. 예, 주나라와 춘추 전국 시대에는 고문 곧 대전의 글자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이런 고문 곧 대전의 글자를 집대성한 귀중한 문헌이 바로 금성문 대자전입니다. 금성문 대자전은 그 너른 중국 천지의 금성문과 고전과 죽간의 글자를 탁본하고 축소 복사하여 집대성한 대전의 보물창고이며 대만에서 가능한 자전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활용한 것은 큰 행운입니다. 이 금성문 대자전, 주감선생, 금성문 대자전은 어떤 책인가요? 한돌자. 예, 대전은 동안 허신이 지은 설문해자에 수록된 주문 이외에는 확실히 밝혀진 자료가 없다고 백과사전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성문 대자전 대만 대통서국에는 설문해자의 소전과 해설을 기준으로 중국 온 천하의 문헌과 금성문 종정문을 영인본이나 탁본으로 수집한 방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의 금성문 대자전과 동화 현대 활용옥편은 모든 한자에 서로 다른 사전의 쪽수를 적어서 모든 한자를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역사사 103페이지, 별이름태 104페이지의 숫자는 동화 현대 활용옥편의 쪽수를 기호한 것입니다. 또 동화 현대 옥편에는 금성문 대자전의 쪽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금성문 대자전은 현 저자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저작한 보물 같은 문헌입니다. 중국 천지의 종정문, 비문, 죽간 등을 모두 탁본을 하여 축소하고 분류하고 정리하였습니다. 글자마다 일일이 문자의 출처를 밝혔습니다. 본민 한자를 저작하면서 설문해자의 소전 대전은 물론이요, 이 금성문 대자전과 현대 한안사전 동아출판사를 일일이 대조하여 혼민한자 교재의 대전과 소전의 글꼴을 제작하였습니다. 위에 오른편 위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뜰정 옆에 200, 곧짚고 옆에 200, 열어서 옆에 201의 숫자는 현대 한안사전 동아출판사의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또 한안 대사전 200쪽에는 금성문 대자전 734쪽이라는 표시가 있군요. 3. 소전. 주감선생, 소전은 누가 만들었나요? 한돌자. 소전. 진나라 시황제는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도량형 자화대와 저울과 화폐와 문자와 전차를 통일하였습니다. 원건제도를 폐지하고 군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소전은 고전의 서체의 하나이며 진나라 시황제 때 재상인 이사가 대전을 간략하게 변형하여 만든 서체입니다. 진나라 소전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전국을 유람하면서 각서간, 역산, 태산, 낭야대 등의 비문입니다. 주감선생, 한돌자님이 소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을 하세요. 한돌자, 예. 진나라는 BC 221년부터 206년까지 3대 16년 만에 멸망하였습니다. 한자의 서체는 소전에 이어서 곧 예서와 해서가 널리 쓰였으므로 소전은 자형의 변형이 거의 없고 원형이 잘 보존되었습니다. 소전은 설문해자 AD 30년부터 102년 허신차 내 9353자의 소전과 해서가 있고 일부의 한자에는 대전도 있으나 글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소전의 부분 글자에는
상형자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해서와 대비하여 해서의 원형을 바르게 알아낼 수가 있어서 자원 해석의 근본이 되는 글자입니다. 글자의 모양은 곡선의 선분이 주가 되며 반추상적인 문자입니다. 대전은 주간에 칼로 글자를 새겼으므로 끝이 뾰족하고, 소전은 글자의 끝이 둥글고 뾰족하지 않은 것은 붓에 먹을 묻혀서 비단이나 종이에 글자를 썼다는 증거가 됩니다. 소전의 자세한 내용은 원민한자 천일야화에서 자원을 해석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4. 예서. 주광선생. 소전에 이어서 예서가 생겨났는데요. 한돌자. 예서는 서체의 하나로 노예 즉 천역자에게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글자라는 뜻입니다. 진나라 옥사 정막이 전서에 번자밤을 생략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례는 한나라 시대의 예서라는 뜻입니다. 현대에 와서 또 자영이 장식적으로 되었는데, 후세의 한례 또는 팔분이라 하여 전례나 당례와 구별하여 말하나 일반적으로 한례를 말합니다. 예서는 전서의 곡선의 선분이 주로 직선의 선분으로 변천하였고 또 획을 줄이고 변형하였습니다. 해서와 예서 모두 1점 1획을 정확히 독립시켰으므로 획순과 획수가 분명합니다. 5. 해서. 주감선생. 예서에서 해서로 서체가 변천한 것인가요? 한돌자. 그렇지요. 해서는 현대 우리가 쓰는 정자체인 서체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왕차중이 만들었답니다. 예서에서 변형한 서체로 자영이 가장 방정하고, 방정은 모양이 네모지고 반듯한 서체라는 뜻입니다. 예서보다 더욱 전서의 곡선의 선분이 직선으로 변천하였고 또 더욱 획을 줄이고 변형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자 곧 해서의 부분 글자로 분해하여 자원을 해석하려면 먼저 대전, 소전, 해서를 대비하여 부분 글자의 원형을 알아내어 분석해야 합니다. 6. 다음은 행서입니다. 한돌자. 행서. 해서의 획을 약간 흘려 쓴 글씨체입니다. 해서와 초서의 중간이 되는 서체이며 중국 후한에 유승덕이 쓰기 시작하였다고 전합니다. 행서는 고유한 우리말로 반흘림 글씨라고 하겠습니다. 7. 초서. 한돌자. 초서는 전례, 전례는 전서와 예서라는 뜻입니다. 전례를 간략하게 한 것입니다. 행서를 더 풀어 점액을 줄여 많이 흘려 쓴 서체의 하나입니다. 한례는 전한 중간에 완성되어 널리 쓰였습니다. 후한 초기에는 예서이면서 행초서를 닮은 서체가 생겼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획을 간소화하고 점액을 붙여 이어서 쓰는 초서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장초입니다. 유엔편 장초서의 작품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8. 한자 서체의 시대적 변천 연대표입니다. 여기에 시대를 보면 1. 원시 상형문 시대, 2. 갑골문 시대, 3. 대전과 금문 시대, 4. 소전과 전서 시대, 5. 예서 해서 시대, 6. 초서 행서 시대, 7. 해서 시대, 8. 해서와 활자체 시대, 9. 해서와 판각체 시대,
마지막 해서 시대 그리고 10일 간체자 시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6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와는 설문해자 연구와 훈민한자 2-1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하자 천일야화를 이웃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이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하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